시장이 좀 과열됐다, 불안하다,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. 그럴 때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워렌 버핏 같은 경우 보면 최근에 현금 보유 늘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딱 멈췄거든요. 굉장히 신중한 모습이죠. 네, 맞아요. 버핏이 현금을 쌓고 있다는 건 많이들 주목하는 부분이죠.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버핏의 투자 레이더망에 딱 걸린 기업이 있습니다. 바로 글로벌 보험사 처부라는 회사인데요. 오늘 이 처부가 왜 특별한 관심을 받는지 그 매력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죠. 아, 처부요? 네,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 거요? 예, 규모가 상당해요. 거의 74억 달러? 지분율로 보면 6.8% 정도 되니까요. 특히 보험업.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산업인데 여기에 이렇게 큰 돈을 넣었다는 건 현재 시장 상황이랑 맞물려서 생각해 볼 거리가 많습니다. 처부.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?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게 전 세계 한 54개국에서 사업을 하는 세계 최대 상장 손해보험사 중 하나예요. 손해보험사,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, 주택보험 이런 재산상의 손해를 주로 다루는 것이죠. 네, P&C 인슈어러라고 하죠. Property and Casualty. 아, 네. 근데 이게 단순히 미국 회사가 아니라 매출의 한 43%, 그 정도가 해외에서 나올 정도로 글로벌 입지가 아주 탄탄한 회사입니다. 그렇죠. 보험업의 본질적인 강점, 뭐랄까, 매력 중 하나는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불황이 와도 보험은 꼭 필요한 거다.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해지를 못 하거든요. 필수 지출로 여기는 거죠. 맞아요. 그래서 처부도 보면 그 팬데믹 때나 인플레이션 심할 때도 보험료 수입은 꾸준히 늘었어요. 이런 안정적인 현금 흐름, 이게 투자자한테는 엄청 매력적인 거죠. 성과를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지는데요. 지난 6년간 순보험료 수입은 계속 늘었고요. 특히 작년 2023년에는 핵심 영업이익이 이게 무려 48.5%나 급증했어요. 네, 거의 50% 가까이 늘었죠. 대단한 수치입니다. 여기서 또 봐야 할 게 그 보험사 수익성 지표인 결합 비율이라는 건데요. 이게 좀 중요하죠. 네, 아주 중요합니다. 이게 낮을수록 보험 장사를 잘한다는 뜻이거든요. 근데 처부의 2024년 예상 결합 비율이 86.6% 수준이에요. 네, 업계 평균이 한 96.6% 정도 되니까 와, 이거는 평균보다 10%포인트나 낮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만큼 보험료 받아서 손해액 주고 사업비 쓰고 나서도 훨씬 많은 돈이 남는다는 뜻이죠. 그만큼 비용 관리가 효율적이고 또 리스크 관리를 잘한다는 증거입니다. 단순히 보험료만 잘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아주 잘 지킨다. 뭐 이런 얘기네요. 맞습니다. 그 낮은 결합 비율이 바로 처부의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고요. 이게 결국 장기적인 수익 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거죠.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여기서 만족 안 하고 최근에는 AI, 인공지능 기술을 보험금 청구 처리 같은 과정에 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. 효율성을 더 높이려는 거죠? 아, AI를 보험 쪽에도요? 네. 이게 단순히 비용 절감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익성을 더 개선할 수 있다는 뭐랄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떤 수준인가요?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너무 비싸면 좀 그렇잖아요. 그렇죠. 밸류에이션도 봐야죠. 현재 주가 수익 비율 P가 한 12배 수준 정도 됩니다. 시급이 배면 S&P 500 평균이 지금 30배 가까이 되나요?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낮네요. 네, 맞아요. 시장 평균에 비하면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. 배당 측면에서도 보면 현재 수익률이 약 1.4% 정도인데 이게 순이익의 한 16% 정도만 배당으로 주는 거거든요. 아, 그럼 배당 늘릴 여력도 충분하겠네요. 그렇죠. 앞으로 배당금을 더 늘릴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. 분석가들은 그럼 앞으로 성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? 앞으로 몇 년간 연평균 한 8% 수준, 그 정도의 꾸준한 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요. 8%. 엄청나게 화려한 급등 이런 걸 기대하긴 어렵겠네요. 네, 그렇죠. 소위 말하는 대박 종목은 아닐 수 있어요. 하지만 이런 꾸준한 성장, 그리고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, 이 두 개가 만나면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통해서 꽤 상당한 자산 증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버핏이 선호하는 방식일 수 있죠. 안정적인 기업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서 오래 가져가는 거요. 아, 그리고 보험사 하면 그 플로트 얘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버핏이 좋아하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플로트.
보험사가 보험료를 먼저 받아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잖아요. 그 사이에 운용할 수 있는 돈, 이게 플로트인데 버핏은 이걸 거의 공짜 돈처럼 활용해서 추가 수익을 내는 걸 아주 잘하죠. 안정적인 사업 모델, 합리적인 가격, 거기다 플로트까지. 딱 버핏 스타일이네요, 정말. 네, 그렇죠. 자, 그럼 정리해보면 첩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수익성도 좋고 꾸준히 성장할 잠재력도 있고 게다가 현재 주가도 시장 평균보다 훨씬 싸다.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버핏이 처불을 선택한 이유는 꽤 명확해 보여요. 보험업 특유의 그 안정적인 현금 창출 능력, 그러니까 플로트 운용 가능성, 그리고 경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방어적인 성격, 마지막으로 현재 가치 대비 저평가된 상태, 이 세 가지 조합은 시장이 좀 불안정할 때 특히 더 빛을 발하는 조합이죠. 네.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. 이런 안정적인 자산을 일부 편입하는 것. 이게 전체적인 위험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는 거죠. 좋은 관점이네요. 오늘 이 처보 사례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요즘 시장 관심이 온통 화려하고 반짝이는 기술주에 쏠려 있잖아요. 네. 근데 워런 버핏처럼 한 걸음 딱 물러서서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또 합리적인 가치를 지닌 기업들, 어쩌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전통 산업에서 묵묵히 기회를 찾는 것, 이것이 어쩌면 장기적으로 진짜 부를 쌓아가는 데는 더 현명한 길일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